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1라운드를 마치면 이제 정규리그는 단 3라운드만 남게 되는데요.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두 팀의 윤곽은 좀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고요. 이 나머지 두 장의 티켓, 행방이 아직까지는 좀 묘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지금 바둑으로 치면 이제 종반전에 들어섰는데 치열한 반직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두 자리를 놓고 이제 4개 팀이 경쟁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오늘 11라운드 3경기 과연 어떤 팀이 출전할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네,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부산 KH에너지. 그렇지만 2패를 당하긴 했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에서 일격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2위와의 격차가 다시 물론 한판 승부는 납니다만 개인 승수 때문에 사실상 거의 동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상주 명실상감 한우가 이번 라운드에서는 승리를 지켜냈고요. 6승 3패로 2위 자리도 지켜냈습니다. 네, 오늘 대국하는 음성 인삼이 좀 절박하죠. 아무래도 이번에 지게 되면 하위권으로 처지게 되고요. 이겨야지만 이제 서울 사이보로와 경쟁할 수 있는 성적을 갖게 됩니다. 네, 역시 마지막 7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삼척해상 케이블카. 연패 탈출이 좀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봉수 선수 8승 1패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김종수 선수가 바로 어제 일격을 맞았습니다. 네, 다승 경쟁도 6승자가 무려 6명 이상 되고 있어서 정말 치열한데요. 차민수 선수가 음성인삼의 차민수 선수가 6승으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오더 과연 어떻게 짜였을까요? 1국에서는 김동엽, 박승문 선수가 만나게 됐고요. 2국에서는 김수장, 조대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성인삼이 항상 팀이 전력이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1, 2, 3장의 전력차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어서 오도상으로 보면은 음성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 삼척 입장에서는 편하게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요. 매번 그렇습니다만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대결을 치르는 이 양 팀을 좀 살펴보면요. 음성인삼은 중위권 다툼 치열하기 때문에 오늘 대결 양보할 수가 없고요. 네.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는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 무심의 자세로 또 대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좋게 얘기하면 무심이고 우리끼리 할 때는 고춧가루 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 편하게 봐둘 때 갈 길 바쁜 상대편을 묶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저력도 무시할 수가 없겠는데요. 과연 두 팀 어떤 대결을 보여줄지 대국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1라운드 3경기입니다. 음성인삼 그리고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대결인데요. 네, 오늘은 천풍조 심판위원이 개시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유럽에서 열린 이 콩그레스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유럽 바둑포급에 오랫동안 헌신하셨죠. 자, 1국에서는 김동엽 그리고 박승문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이 5대 0이에요. 네, 일단 박승문 선수가 상대 전적도 좋지 않은데 올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죽쓰고 있죠. 삼척해상 케이블카 입장에서는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자, 2국에서는 조대현, 김수장 선수가 만났습니다. 상대 전적은 6대 6입니다. 네, 두 분 모두 굉장히 90년대, 80년대 좋은 성적 올렸던 라이벌 관계고요. 자,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볼 대국입니다. 차민수 선수와 강만우 선수가 만났는데요. 차민수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최강 삼지명자라고 볼 수 있고, 강만우 선수는 약간 올해 아직 스타트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강만우 선수가 올해 오전 전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오늘 약간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5패를 모두 100번으로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흑번이거든요. 네.
유승희 캐스터의 조사 실력이 점점 네, 향상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조사하면 다 나와서요. 아,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배님들은 이제 흑번일 때 승률이 더 높은 편이고 흑번일 때 더 자기 바둑을 구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자, 반면 올해 6승 3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차민수 선수. 또 다승 순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네, 지금 있으니까요. 6승자가 이제 6명이어서 이제 남은 3판 정도로 이제 갈라지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승이 6명, 7승이 1명, 8승이 1명입니다. 보통 이제 프로들이 워낙 실력 차이가 촘촘하다 보니까 60% 이상 올리면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 정도면 훌륭한 성적이라 보는데 차민수 5단 오랜만에 공백기가 있었는데도 네, 올해 좋은 성적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국에 앞서 잠시 차민수 선수와 네. 마주쳤는데요. 네. 오늘 컨디션이 또 굉장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뭐 항상 웃는 낯이시죠? 네. 웃고 항상 이게 밝은 그 분위기를 갖고 계시고요. 또 말씀도 항상 긍정적으로 많이 하세요. 네. 차민수 5단이 약 2006년쯤일까요? 그래서 바둑리그 감독을 해서 우승을 한 적이 있죠. 근데 항상 이제 그때도 보면은 분위기를 항상 이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우승하면은 우리 이렇게 하자. 항상 당근을 제시하는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전체 다 해외 여행 가자 그랬는데 진짜 우승을 해서 해외 여행 단체로 갔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군요. 네, 그래서 차민수 소장이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 3주 팀원들이 모두 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밝고 어떤 당근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좀 밝게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신 것 같아요. 당근만 있고 또 채찍은 없나요? 뭐 물론 승부의 세계는 당연히 지면은 다음에 못 나가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누구나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안고 또 그런 걸 감수하고 승부를 나서는데 사실 뭐 져서 가장 슬픈 건 대구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졌을 때 보면은 지금 바둑리그도 그렇고 뭐 시니어리그도 그렇고 성적 좋은 감독님들의 가장 큰 장점이 선수들이 졌을 때 그때 건네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그 졌던 바둑을 친 선수들이 무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분위기 네,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감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좋은 감독님들은 일단 성품이 다 너그럽고 네. 여유 있는 또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차민수 호단도 그렇죠. 차민수 호단이 유승희 캐스터에게 또 들어오자마자 농담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에게요? 네. 차민수 선수가 아니고요. 또 이 유머 감각을 네. 갖추고 계신 또 음성인삼의 감독님께서 그렇군요. 네. 제가 잘못 들었군요. 저에게 또 농담을 건네시더라고요. 네. 선수들의 바둑을 지켜보는 게 네. 그렇게 가슴을 네. 졸이는 일이라고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유승희 캐스터 바꿔서 해보자 이런 농담하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도 만만치 않게 네. 떨리는 자리입니다. 이 차민수 오단에 제가 뭐 많은 분들이 다 뭐 아시겠지만 이 차민수 오단은 이 굉장히 그 배짱이라고 할까요? 네. 이 배포가 두둑하신 분이죠. 그리고 승부 감각이 굉장히 예리하신 거고요. 사실 차민수 네. 선수의 인상을 보면요. 네. 이 사람은 승부사다. 네. 이런 느낌이 사실 강렬하게 들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승부한 멤버들 보면은 네. 야,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승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인상부터 날카롭고 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차민수 오다는 뭐 그렇게 날카로운 스타일은 아니시죠. 네. 네, 굉장히 또 이 웃는 낯에 네. 선한 인상이시잖아요. 네. 차민수 오단이 항상 바둑을 둘 때 이게 항상 분위기 좋고 여유 있게 두시는데 아무래도 여러 차민수 오단의 그
예전에 인터뷰했던 기사를 보면은 승부와 이 도박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누군가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죠. 네, 근데 이제 차민수 구단이 명쾌하게 얘기한 게 내가 이 바둑을 치든 뭘 하든 졌을 때 너무 아프면, 너무 아프면은 그리고 생활이 무너지면 그건 100% 도박이다. 네. 근데 저도 네. 일단은 재밌게 하고 즐거웠다 이러면은 그건 도박은 아니다. 그런 정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차민수 구단 이 시니어리그 바둑 두는 거 보면 이기던 지던 그냥 즐겁게 두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적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차민수 선수는 뭐 소문난 승부사 중에 승부사잖아요. 네. 사실 이 전 세계에서 포커로서 네. 이 랭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이 바둑에서 뭐 성적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네. 뭐 서양에서는 이 포커가 그런 바둑과 비슷한 그런 환경도 있고, 또 워낙 많은 친구들이 하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이 승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다고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정석처럼 지금 우아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석인가요? 뭐, 이 정석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래갖고, 그냥 일단 고수들이 두면 정석이다. 일단 우리가 얘기는 하는데, 자, 이건 이제 상당히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러니까 이제 흑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다음에 여기를 두거나 했을 때, 흑이 어떻게 보면 여기도 두고 여기도 두고 해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좀 활발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흑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네. 근데 바둑에서는 또 이렇게 돌이 다 막혀버리면 물론 사이기는 합니다만 사이더라도 굉장히 좀 궁색해집니다. 이렇게 겨우 두 집 내고 살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 두면은 이제 받아야 돼서 100집이 더 많이 나요. 그러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 형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차민수 오다는 판을 여유 있게 두텁게 짜는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정석을 사용하고 있고, 또 강만호 구단은 반면에 이제 흑으로 좀 발빠르게 두는 형태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 스타일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AI는 베개 스타일인가 봐요. 아무래도 약점이 없는 쪽을 인공지능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묘한 차이였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의 친구들한테 이 바둑을 너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뭐 엄마가 바둑 교실 보내서 아니면 바둑이 뭐 재밌어 보여서, 요즘 이제 바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바둑을 처음 배울 때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냥 동네 형 따라서, 아니 뭐 동네 아저씨가 두는 게 너무 신기해 보여서, 네. 그러니까 동네 형이나 아저씨 뭐 이런 쪽한테 배웠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근데 차민수 오단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차민수 오단이 바둑을 배운 시기가 이 차민수 오단 어머님이 바둑을 배우라고 권유해서 이 바둑을 처음 접하게 하셨다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좀 전문적으로 바둑을 배운 건가요? 뭐 전문적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보통 특히 이 여성분이 바둑을 배워라 이렇게 네. 특히 어머님이 그렇게 하신 경우 드문데, 그런 거 보면은 차민수 오단의 어머님께서 상당히 교육열이 네. 상당히 뜨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민수 오단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이 가회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한 15개인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민수 오단이 이제 쓴 책이나 우리 올인한 책이 있죠.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가 한때 이제 미국에서 생활할 때 굉장히 이제 약간 다툼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차민수 오단이 표창을 샥샥 날려버립니다. 싸움을 표창을요? 하다가. 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갑자기 너무 떨려서 동양의 무술고수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데, 차민수 오단이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무술에서 네. 써먹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또 차민수 네. 선수가 이 쿵푸라고 하나요? 네. 쿵푸 유단자이기도 네. 하고 뭐 태극권인가요? 네. 네, 온갖 무술을 또 섭렵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바둑과 더불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절에는 이렇게 또 어떤 기회나 네. 예술을 돈 내고 배우는 게 흔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냥 본날 어깨 넘어 네. 그냥 뭐 형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 태반인데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미리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동양에서는 이 서양 네. 쪽과 만약 뭐 네. 싸움이라도 붙게 된다고 하면 사실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겁을 먹고는 하는데 오히려 이 서양에서는 또 이소룡 네. 같은 그 이미지가 있어서 네. 동양의 청년들을 또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뭐 싸움이 나면 우선 목소리가 크거나 아니면 덩치가 좋거나 그리고 대부분 일단 차에서 사고 나면 뒷목 잡고 일단 야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뭔가 상대를 압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차민수보다는 그 우리 무술이 그런 무술 실력이 그 상대를 압도하는 네, 그런 또 좋은 무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흑이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띄웠는데요. 야, 이쪽 백이 다가왔는데 여기 한 칸 띈 거는 이쪽 보완한 의미에서 뭐 충분히 들 수가 있는데 백이 여기를 막자 여기를 한 칸 띄웠습니다. 일단 한 칸 띄는 게 이쪽을 보완하는 의미는 있는데 이 백이 벌리게 되면 백은 집이 생기죠. 네. 흑은 여기를 이제 띄워서 두었다고 한들 이 백이 여기 들어가면은 네, 들어가고 붙이면 넘어가는 수가 있죠. 넘어가게 되면은 뭐 여기 한 칸 띄어 있다고 이게 사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 수가 이제 초반에 약간 느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약간 완착일까요? 네. 자, 차민수 선수가 우변으로 벌리는 자리 차지를 네, 해두었습니다. 높게 뒀죠. 이 높게 두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두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 높다라는 거는 사선이고 낮다라는 건 삼선인데요. 삼선은 실리선 혹은 수비선이라고 하고 이 사선은 이 세력선, 공격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백돌이 있을 때는 뭐 높게 두나 낮게 두나 이게 별 상관이 없는데 상대돌이 있을 때 높게 두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여기를 오게 되면은 결국 또 받아야 되는데 여기 높게 가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헛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돌이 있을 때 낮게 두는 게 보통인데 높게 두었다는 얘기는 네, 역시 이쪽을 침입을 했을 때 이 흑돌 전체를 뭔가 공격할 수 있는 그 미래를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만우 구단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눈치챘을까요? 이쪽은 오히려 역습을 선공 갑니다. 네, 먼저 침투해서 네. 백의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제 백의 선택이 두 가지예요. 가장 강력한 수는 이쪽을 띄어서 나가서 싸움을 유도하는 것이 제일 강력한 수입니다. 이쪽을 이제 둬야 되는데 흑도 이쪽을 꺾게 되면은 백돌에 나가는 방향이 여기 돌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강만우 구단 입장에서는 백이 이렇게 세게 둘 수 있겠느냐, 둘 수 있는 얘기를 해보는 거고 수비형으로 둔다면 그냥 막아서 두죠. 근데 이러면 흑도 이제 안에 실리를 파먹게 돼서 흑의 일단 기본 전략은 선실리 후타게 지금 작전입니다. 네. 그러면은 귀가 세 군데에다가 아래쪽을 차지했으니까 집은 흑이 유리하겠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여갔습니다. 네. 약간 수비형에 가깝습니다. 흑은 지금도 3-3 침입을 해야 네. 하는 자리인가요? 지금은 3-3 침입도 뭐 무난하죠. 뭐 늘어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다 3-3을 많이 둡니다. 이쪽으로 막게 되면은 역시 집으로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모양이죠. 알파고 모양.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지키던지 또 실리를 차지하던지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차민수 선수는 51년생입니다. 네. 시니어리그의 최고령으로 네. 꼽히는 이 이기섭 선수가 50년생이니까요. 네, 네. 그렇죠. 이 차민수 구단은 이제 서봉수 구단이 53년생이고 네. 조은영 구단이 53년생이니까요. 그 연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차민수 구단이 이 조은영 구단과 같이 군 생활을 했다는 게 네. 굉장히 유명한 일인데, 이 조은영 구단이 일본에서 이제 군 문제 때문에 네. 이제 귀국을 했죠. 근데 워낙 한국에서 살았던 시기보다 일본에서 워낙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국말이 굉장히 서툴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민수 구단이 조은영 구단과 같이 이제 군에 입대를 해서 바둑도 많이 두고 생활을 많이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민수 구단이 이제 군대에서 조은영 구단과 100판 이상을 두었다 그래요. 실전 스파링 상대였나요? 네. 그래서 이 차민수 구단께서 항상 농담 삼아 내가 조은영한테 가장 많이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래서 같이 그 연배와 비슷하기 때문에 군 생활도 같이 하셨다고 하고요. 네, 이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은 차민수 선수가 2승 1패로 한 발 앞서고 있는데요. 네. 가장 최근 대결이 2015년이었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강만우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차민수 구단은 전체 성적은 이제 290판밖에 두질 않았죠. 아무래도 74년에 입단을 해서 네. 약 한 3, 4년 정도 프로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전체 대국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2018년 차민수 선수는 7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앞서 저희가 강만우 선수가 네. 좀 시니어리그에서의 부진이 아쉽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사실 전반적인 기존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나쁘다고 네.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또 이 리그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연패를 당하면 의외로 부담이 커져서 그 뒤에 계속 연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네. 바둑 리그를 보더라도 한상훈 선수인가요? 재작년에 제 기억은 8연패를 당했고 네, 올해도 이제 연패를 당한 친구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담감 때문에 자기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또 연패를 당하다 보면 위축이 네. 되기도 하는데 또 이게 팀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님도 입장에서 헷갈리는 게 다른 기전은 다 이기는데 유독 리그전에만 또 지시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네. 근데 뭐 강만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연구생 지도사범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창호 구단 그 세대에 저도 연구생 때 이제 강만우 구단에게 지도를 받았는데 연구생 지도를 굉장히 오래 하시면서 그 당시 이창호 구단을 비롯한 16급 기사들을 많이 키워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제 포항 쪽에서 네.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생활하고 계시고요. 제가 강만우 선수가 이번 네. 시즌 대국하는 것을 수차례 지켜는 봤는데요. 네. 볼 때마다 좀 내용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네. 마지막에 꼭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이게 뭐 농담 삼아 얘기하시는데 이제 지금 강만우보다는 지금 이제 포항 쪽에서 생활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농담 삼아 오다가 다 지친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지역 뭐 오규철 구단도 이제 광주에서 살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투덜투덜 거리시면서 오다가 지쳐서 안 되겠다. 후반에 또 실수가 나온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포항도 꽤 거리가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KTX가 뚫려서 네. 뭐 시간상은 굉장히 이제 당일날 와도 될 정도로 가까워졌지만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처음에 좀 있을 듯이 보입니다. 네. 네. 충북의 음성 인삼 그리고 삼척해상 케이블카 전반기에도 한번 만난 적이 네. 있었는데요. 이 4라운드 대결에서는 음성 인삼이 네. 2대1로 승리를 네. 거두었습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뭐 계속 일방적으로 지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아슬아슬하게 지죠. 네, 그래서 내용으로도 그냥 다 이겼던 판인데 아슬아슬하게 지는 경우가 많고 약간 팀 전체가 좀 꼬여 있다라는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흑이 또 3-3을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이제 강만우 구단은 자신의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선실리 작전인데 네. 사기생까지 하고
이제 중앙까지 얻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기생 통호복이라는 이제 필승 카드가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일단 포석 자체는 흙이 잘 짜여진 걸로 보여져요. 지금 여기서 이제 3, 4는 다짜고짜 들어갔는데 그냥 무난하게 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변까지 모두 차지하죠. 이 바둑에서 귀가 가장 중요하고 이 귀 다음은 이제 변이 중요한데 흙이 여기 차지하고 여기 차지하고 또 여기도 이 빵따냄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흙이 아무래도 좀 기득권이 있죠. 네. 이 정도면은 뭐 흙이 상대 포석은 뭐 잘 짜여진 걸로 보여집니다. 음성 인삼의 김수장 선수가 이례적으로 올해는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네. 뭐 항상 좋으면은 그것도 좀 항상 이게 너무 흥망성쇠가 인간적이지 있잖아요. 않을까요?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도 있고 이게 항상 교차되죠. 음성인삼 같은 경우는 항상 평균 이상을 해주는 게 굉장히 장점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안 좋았지만 이제 진짜 승부는 남은 3번의 경기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음성인삼은 또 후반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충북 음성인삼 그리고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대결입니다. 삼척해상 케이블카의 강만우 선수입니다. 네. 과연 오늘 또 전패 탈출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는데요. 이제 소개 영상에서도 연구생 지도사범을 통해서 인류 피로 프로기사들을 이제 많이 배출을 했다 나왔는데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네. 저는 이 기억에 남는 문장이 이 네. 빨간 모자 쓴 공포의 조교.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빨간 모자는 쓰신 적이 없는데. 네. 혹시 김만수 해설위원 때도 강만우 사범님께서 또 연구생 그때 지도사범이셨나요? 하셨죠. 그리고 이제 빨간 모자를 쓰신 적은 없고요. 네. 근데 뭔가 이 분위기나 이 말씀 하나로 이게 카리스마 있게 하셨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중고생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이게 다 선배들 중고생이어서 네. 그러니까 항상 혼나고 그럴 때 초등학생들이 열애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항상 이창호 구단하고 이제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열애셨군요. 네, 열애였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네. 형들이 이제 혼난다 그러면은 너무 이제 바들바들 떨었던. 근데 막상 끝나고 나서 형 진짜 무섭고 혼났어 그러면은 별거 없었어 그냥 그래갖고 명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호랑이 터낸 건 아니셨어요. 네. 오히려 일단 말씀을 좀 세게 하시고 무섭게 하셨지만 네. 바둑 지도나 끝나고 복귀도 많이 해주시고 본인이 알고 계셨던 그런 바둑의 기술이나 지도를 성심성의껏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하셨을 수 있죠. 네, 지금도 또 경북 지역 연구생들의 지도사범으로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강만우 구단이 영생 사범을 했을 때는 90년, 80년대부터 90년대인데요. 일단 그때 1980년이나 90년대 유수인 캐스터는 태어났나요? 90년대. 태어났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문화 자체가 일단 지금과 많이 다르죠. 네. 아, 그래서 일단 까닭없이 혼나고 보는, 네. 일단 혼나고 시작하는 하루 일과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거 감안하면은.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바둑은 좀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이 상변을 백이 차지를 했습니다. 네, 정석 선택을 백이 실리로 전환을 했고, 대신에 이제 흑은 이쪽에 세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받아줬는데, 네. 흑이 이 자리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빛나는 물론, 한 점이에요. 네, 여기 조금 시달림은 당해도, 네. 빵따냄 돌은 기본적으로 살아있으니까 크게 공격당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실리 작전으로 두었던 강만호 구단이 여기선 좀 세력을 여기도 밀고 여기도 세력을 좀 선택한 수인데요. 약간은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차민수 선수가 네. 착점을 한 이후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보통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프로들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보통 비연에서나 혹은 친구분들과 대구를 하실 때 제일 많이 자리를 뜨게 되는 경우가 전화가 오거나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왔거나 뭐 그런 경우시죠. 네. 네. 근데 항상 이제 착점을 하고 일어서는 게 일단 예입니다. 지금 이제 흑이 100이 벌렸는데 흑은 여기서 작전의 기로입니다. 첫 번째는 실리로 간다면 그냥 천천히 여기를 두고 만약 받아주면은 또 여기 실리 또 차지하고 계속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짜두었던 일관성 있는 작전이고요. 좀 더 강하게 둔다면 100이 좀 많이 벌렸죠. 네, 이제 들어가서 그냥 싸움을 크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젖혀서 치받는 것이 아니라 네. 젖혀가는군요. 끊는다면 위에서 단수 쳐서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세력으로 전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을 막아서 이쪽을 다 틀어 막으면서 이 세력으로 바뀌는 형태죠. 이 바둑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바둑을 두실 때 뭐 그냥 두면 심심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래서 가끔 기원에 가 보면은 서로 호칭이 김프로, 이프로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왜 김프로예요? 그러면은 네. 우리는 프로다 이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10,000원짜리 걸고 두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다. 네. 돈이 걸렸기 때문에 프로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프로들도 그냥 두면 심심하니까 보통 뭐 밥값 내기 혹은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은데 차민수 5단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그때 호주머니에 있었던 돈이 단돈 20달러였다고 합니다. 20달러면 한화로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지금이야 뭐 진짜 얼마 안 되는데 그 당시에도 20달러면은 네. 네, 뭐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20만 원도 아니죠, 지금? 2만 원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돈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민수 5단이 이걸 갖고 내기를 합니다. 20달러로. 내기를 해서 이제 생활비를 마련해서 터전을 마련해서 장사 미천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서양 사람들도 이 내기 봐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만국 공통인가요? 네, 그렇죠. 차민수 선수는 네. 항상 본인이 좀 재능이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믿기지가 않아서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본인의 장점은 배짱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게 재능이죠. 아, 네. 그게 재능인 건가요? 아무리 잘해도 못합니까? 떨리면은, 손 떨리면은. 근데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두고, 네. 정말 바둑을 아무리 잘 둬도 결정적인 장면에서 떨리면은 승리가 날아갑니다. 네. 바둑에서는, 바둑이든 뭐든 승부를 할 때는 일단 떨지 않아야 되는데, 아,
저희도 그냥 잘 두다가도 꼭 결승전 두면 떨리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말아 먹었죠. 저도. 네. 떨지 않는 것도 재능이군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네. 가장 중요한 재능 중 하나죠. 차민수 선수는 야, 붙여나가네요. 좀 기분이 나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예 응수하지 네. 않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과감한데요? 네, 이쪽에 막히는 게 싫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좀 끊게 되면은 어떤 형태든 간에 이쪽을 당하게 돼서 막혀버립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이제 중앙으로 나가자. 차라리 하변이 뚫리더라도 일단 중앙으로 나가자라는 쪽입니다.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우선 여기를 단수 친 수가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백이 여길 둬도 흑은 다시 움직이면은 다시 살아가고 백은 약점이 남죠. 네. 두면은 네, 다시 이거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백의 작전이 이해는 됩니다만 왜 이렇게 두었는지 이해는 되는데 네. 네, 이게 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 두 선수의 초반 진행 굉장히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던 말씀 좀 마무리를 네. 하자면요. 차민수 선수는 이 포커를 할 때 네,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을 걸고 네. 한 적도 네.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몇 억씩 베팅이 되면 네. 막 손을 그쵸. 떤다고 해요. 네. 그런데 차민수 선수는 너무너무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재능인 거죠. 네. 우리는 심장이 떨려서 심장이 약해서 100원만 걸려도 이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 네, 손을 떨어본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고. 그렇군요. 네, 손을 안 떨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대단한 재능이군요. 저희도 이제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다들 움직임이 별로 없잖아요. 다들 얌전하게 두고 있고 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바둑을 두면서도 뭔가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자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긴장하면 손톱 많이 물어뜯거나 네. 네, 그냥 갑자기 이제 다리를 떤다거나. 네, 뭐 그렇게 많이 나오죠. 네. 근데 프로들도 아무리 훈련이 돼도 정말 중요한 판이고 긴장된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뭔가 자기만의 그 표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흔히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근데 승부에 굉장히 배짱이 좋은 멤버들은 그럴 때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미동이 없나요?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창호 구단이죠.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네. 괜히 돌부처가 네,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얼굴이 빨갛게 네, 상기되는 네.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이게 차민수 단이 이 포커를 이제 배우게 된 계기도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미국에 어떤 이제 포커학 교수가 있었는데 미국은 유럽은 우리가 바둑학처럼 거기는 이제 포커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가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바둑광이라 그럽니다. 근데 차민수 사모님 이제 5단의 소문을 듣고 나는 포커를 가르쳐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바둑을 가르쳐 줘라. 그리고 서로 맞교환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서로 이제 1시간씩 교대로 포커를 배우고 그다음에 바둑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역전이 됐다 그래요. 이제 차민수 5단이 청출어람을 한 거죠. 이제 포커도 네. 가르칠 경지에 오른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 미국 그걸 가르쳤던 그 미국의 그 교수도 네. 예, 바둑의 고수가 역시 됐죠. 결국에는. 네. 재능 기부의 성공적인 네.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서로 맞교환을 네.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과는 전혀 다른 또 문화 자체가 또 다른 시기니까. 네. 자, 지금 이제 흑이 고민을 하는 것은 받아줄 수도 있어요. 받아주는 것도 뭐 충분히 들 수 있는데 받아주게 되면은 백은 끊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를 두거나 아니면 여기 늘고 나서 버티거나
싸움 느는 거는 바로 싸움을 이제 크게 하는 거고 흑은 이쪽을 한 점을 제압하면은 좋은 흐름으로 무난하게 가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 이제 결정의 순간인데 이런 게 이제 답이 명확하지가 않죠. 답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고민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그런 자리인 겁니다. 네. 정답도 없지만 또 네. 오답도 없으니까요. 네. 굉장히 선택이 어려운 장면입니다. 네. 이 차민소단이 뭐 사석에서나 네. 이제 각종 인터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죠. 이제 바둑과 포커에 뭐 공통점이 있냐, 뭐 다른 점이 있냐. 네. 근데 우선 뭐 공통점은 많이 얘기하는 게 승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승부 특유의 그 감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는 공통점이다. 근데 이제 포커 쪽은 이제 굉장히 수학에 가깝다. 이제 바둑은 또 다른 차원의 게임이고요. 네. 근데 이 바둑만큼 공평한 게임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둑은 우리가 실력이 약하면 젖바둑을 깔고 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둑이 약하던 강하던 어떤 동등한 조건에서 둘 수가 있는데 이 포커 쪽은 실력이 약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재물이 되는 건가요? 재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접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0급짜리도 혹은 프로 구단도 일단은 호선으로만 무조건 다 두는 거니까 그래서 바둑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공평한 게임이고 이 포커 쪽은 굉장히 좀 삭막한 게임이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지금 강만우 구단은 양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어요. 이쪽도 늘고 여기도 단수치고. 근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비용을 하나 치른 게 있습니다. 어떤 비용인가요? 기본적으로 이 밀어서 둔 게 굉장히 악수예요. 일단은 이 형태상으로는. 원래 끊는 쪽이 약점이 있는데 네. 스스로 이 백을 지켜주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악수인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두 개를 얻은 대신에 하나를 내줬으니까 어쨌든 하나 이득이 아닐까? 지금 강만우 구단의 생각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AI는 베개 쪽으로 조금 네. 기울었고요. 흑이 더 악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차민수 선수는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보다 이제는 미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뭐 미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는 뭐 한국 쪽에 네. 주로 생활을 하시는데 이 차민수 구단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된 계기랄까 그런 게 아무래도 계속 미국에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대회 쓱 나와서 2년 연속 8강에 딱 올라간 거죠. 맞아요. 강타자들을 딱 꺾어버리고요.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통했나요? 그렇군요. 네. 네,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죠. 강타자들 누구를 꺾었나요? 근데 요즘 유승희 캐스터가 조사를 잘 해오지 않습니까? 네. 또 그래도 김만수 해설위원도 이 타고난 기억력이 이게 있으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희 캐스터와 저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에 의존한 이 해설을 하고 유승희 캐스터는 이제 최근 알파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즘 알파고가 대세죠 아무래도. 네. 근데 이제 차민수 구단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당시 일본에 그 오야 구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첫 판에. 근데 네. 오야 구단은 이 굉장히 힘바둑으로 유명을 해서 같은 프로인데도 이 대마잡이의 취미생활을 갖고 있는 프로들의 대마를 잡는 뭐 이런 좀 무시무시한 분인데 이분하고 딱 첫 판을 두니까 이제 오야라는 분은 그냥 한 판 이제 얻었네 그러고 이제 편하게 두고 있죠. 얻었네 이겼네 그러고 있는데 거꾸로 오야 구단이 이제 대마가 몰살을 당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첫 판 그렇게 지더라도 이게 뭐 오야 구단이 방심해서 그러겠지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또 일본의 야마시로 구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또 강타자예요. 도전자도 된 굉장히 강타자고 당시 잘 나갔는데
이 야마시로 구단을 한 방에 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8강에 올라갔는데 8강의 상대가 조은영 구단이었던 거예요. 오랜만에 만났겠는데요. 네. 또 군대 동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차민수 구단 5단과 조은영 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군에서 2년 동안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네. 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근데 차민수 구단이 이제 쓴 책에 나오면은 바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 편하게 두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조은현 구단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렇죠. 바둑이 굉장히 나쁜데 다 이기려고 하는 찰나에 차민수 구단이 갑자기 이 잡념이 딱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조은현 구단이 이기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민수 구단도 나는 바둑을 이제 10년 동안 안 뒀고 조은현 구단은 그 당시 응시배를 우승하면서 이제 뭐 정말 세계 인류 1등이 됐는데 네. 내가 이렇게 하고도 1등이 이게 맞나? 잡념이 드는 순간 바둑이 이제 갑자기 사각 껴서 이제 착각도 나오고 손해가 나와서 대역전패 당했죠. 근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더 다음 해에 또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 해에서 그치는 게 네. 아니더라고요. 네. 다음 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번에는 조치훈 구단을 만납니다. 당시 조치훈 구단은 또 이제 일본의 흔히 대삼관이라고 해서 네. 일본의 가장 큰 시합을 다 싹쓸이 하고 있을 때인데 당연히 조치훈 구단이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조치훈 구단을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 이게. 그래갖고 또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차민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사람들이 관심이 보이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세인들의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바둑을 정말 오랫동안 두지 않다가 네. 이렇게 호련히 나타나서 성적을 내는 경우 사실 흔치 않잖아요. 네, 흔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보통은 네. 저희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가기 전에는 다들 나름대로 뭔가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다들 내가 2년을 내가 바둑을 좀 덜 해도 내가 갔다 오면 내가 더 성적이 좋아질 거다 이러고 다들 가는데요. 갔다 오면 이게 현실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공백기가 1, 2년만 돼도 굉장히 승부에는 멀어지는데 이 차민수 5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승부 감각이 뭐 정말 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재능이 없으시다고 자꾸. 네,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얄미운 거의 뭐 공부 1등하는 애가 저는 공부를 너무 못해요 하는 거 같은 것 같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네. 그 얄미운 말과 같은 맥락이군요. 자, 지금 흑이 젖히고 호구 쳤는데 이거는 일단 흑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모양이 집이 갖춰져야 돼요. 네. 한 점을 끊으면은 둬서 한 점은 잡히더라도 여기 한 집이 납니다. 그러면 이 형태가 이제 또 한 집이 나니까 이 흑의 입장에서는 완생 모양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네. (11라운드) 마지막 경기 차민수 선수와 강만우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There's a hole that's empty inside of my soul that no one else can fill but you. The walls are shaking inside of my heart 'cause no one else can do what you do. My will
돌아온 승부사 차민수 선수의 대결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지금 올해 시니어리그에 처음 이제 출전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할 이상을 하고 다승 랭킹에 올라가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 감각이 좋으신데, 근데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차민수보다 뭐 승부 감각이 뛰어나다, 뭐 어쩌다 얘기를 하지만 굉장한 노력파인 거죠. 얼마 전에 그 차민수 5단의 비밀이 공개가 됐죠. 비밀이요. 네, 비법인가요? 성적이 좋은 비밀이. 네. 예. 그냥 공부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는데 감독님이 덜컥 공개를 해버렸죠. 네. 그렇죠. 예, 안 놓아보는 기보가 없다. 네. 이렇게 감독님께서 또 살짝 네.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항상 이게 우리 반에서 1등하는 친구들은 그 사람들 있을 때는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 가서 이게 혼자 공부한단 말이에요. 역시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 차민수 선수인데요. 지금 일단 흙은 예상대로 여기 단수 치고 호구 형태를 만들었고요. 백도 그냥 무난하게 일단 뒀습니다. 일단 승부를 길게 가는 거죠. 네. 바로 흙이 붙였네요. 건너 붙여가니까요. 네. 바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지금 좀 어쩔 수는 없는 게 이 아래쪽은 결국 흙돌이 훨씬 많은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백은 이제 피해가야 되고, 근데 백은 일단 이쪽 모양 깨기만 하면은 어쨌든 성과가 있는 거죠. 원래 흙의 모양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수비를 하면은 내가 너무 좀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당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공격을 갔다라고 하면은 아직 소득을 올리기 전에는 이득이 없는 거고요. 반대로 수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켜만 내도 나는 성공한 거 아닙니까? 뭐 잡히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백의 상대의 모양을 뚫고 나간 형태라면은 사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인 거죠. 네. 너무 제가 봐도 감정적으로 대했나 봐요. 근데 보통은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게 수비하고 있을 때 내가 좀 자꾸 상대 공격권 행사할 때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마음속에서 이 악마가 속삭여요. 좀 반발 좀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은 상대 공격하러 오는 돌을 잡고 살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악마의 속삭임을 잘 견뎌내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게 어렵죠. 네. 이게 한번 욱해서 한번 욱하는 것 때문에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흙이 막 이렇게 끈으러 오지만 흙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변에서는,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네. 상대도를 잡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공격할 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잡으러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수비하는 쪽에서는 반대로 살아만 나가면은 큰 무리가 없는 건데, 두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도를 잡으러 가고 있고, 이제 그런 게 어려운 거죠. 네. 좀 더 잡고 살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이왕 이기는 김에, 혹은 네. 뭐 이왕 사는 김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게, 일단 흙은 살아있는 모양이어서요. 당장은 이제 그런 욕심은 부릴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호구 쳐서 두면은 흙이 여기 약점이 있어서 받아야 되고, 이 정도면 무난합니다. 흙이 지켜야 되는데 이 정도면 좀 뭔가 좀 섭섭하죠. 잔뜩 투자해서 돌 하나밖에 못 잡았으니까. 네, 좀 서운한데요. 네, 그래서 뭔가 손을 빼거나 더 세게 두는데, 이게 움직여 나가면은 이제 바둑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흙이 잡히는 돌은 아닌데, 보시면은 여기를 두면은 한 집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네. 이쪽의 형태가 여기 한 집이 완벽하진 않아요. 이쪽을 두면은 패가 있죠. 네. 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두면은 지금 이 형태는 한 집이 아닙니다. 여기가. 옥집의 형태가 될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 메워지면은 여기가 이제 단수가 돼서,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잘 이렇게 견뎌낸 다음에 역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제 무난하죠.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고민이 지금 백의 고민이 아니라 흑의 고민을 해야 돼요. 네. 처리가 굉장히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강만우 구단 그래서 고민하고 있죠. 열. 네. 4번 남았습니다. 지키는 순간 뭔가 흐름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하게 둔다면은 이 자리를 때려야 되는데 좀 밀고 나가서 여기를 두게끔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이 이제 흙은 가장 강하게 두는 수인데 어쨌든 이 돌이 약간 약해지는 건 피할 수가 없네요. 자, 강만우 선수가 초읽기에 돌입을 했고요. 네.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민수 선수가 또 굉장히 속기형이더라고요. 네. 그 속기형이긴 한데 그보다 네. 좀 완급 조절에 강하다라는 오.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냥 빨리만 둬서는 원래 빨리 두다가 본인이 스스로 잘못 둔 경우가 많아서요. 상대가 곤란한 장면에서 내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좀 빨리 두는 편이고 어려운 자리에서는 당연히 생각을 하죠. 일전에 네.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이 정대상 선수가 굉장히 속기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정대상 선수는 정말 빨리 둔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 차민수 선수가 대상이가 속기인가? 허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또 그런 네, 또 되게 지금 깨알 성대모사를. 네, 그런 거죠 지금. 이 예능에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민수 선수도 굉장한 속기형인 걸로 네, 네, 아니 지금 이야기를 뭐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좀 다른데 저가 바둑 배울 때만 해도 생각하면 굉장히 혼났어요. 생각을 하면요? 네, 재주 없다고 혼났어요. 재주가 없다고요? 네, 바둑 감각이 좋아야 된다 이런데 아, 근데 이게 그 30초. 선배님들과 얘기해 보면은 거의 둘,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일단 바둑을 빨리빨리 두고 네. 감각을 키워야 된다 그 얘기 많이 여섯, 하시거든요. 일곱, 여덟, 그래서 일단 아홉, 생각하면 너 머리 나쁘냐 그러고 세 번 바둑 남았습니다. 그렇게 두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이 분이 이제 조은현 구단인데 네. 이 조은현 구단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이제 후지사와 구단과 이 바둑을 그렇게 많이 뒀다고 하죠. 후지사와 네, 축구 네. 구단과 많이 대국을 했다고 근데 하는데요. 거기서 생각을 하면은 그게 벌칙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벌칙이요? 네. 그냥 30초. 뭐 하나, 벌금을 내거나 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어. 거예요. 네. 넷, 그냥 우다다닥 둬서 다섯,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섯, 한 판에 한 점 이렇게 두는데 뭐 2점도 두고 3점도 올라가고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조은영 구단이 저희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조은영 구단이 얘기하는 기열 향상의 비결은 네. 일단 바둑을 빨리 둬라. 그렇죠. 실전에 네. 있다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둑을 빨리 둬라 그러니까 지금 귀가 솔깃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었죠? 네, 공부를 하고서 빨리 둬라. 네. 그러니까 빨리 두려면 어려워요. 공부를 해서 형을 익힌 다음에 네. 포성백 이런 걸 익힌 다음에 이게 빨리빨리 둬야 되는데 무작정 어. 빨리 두면 안 된다. 그런데요. 이 차민수 오단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이 차민수 오단은 이제 바둑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 어떻게 이제 포커가 그렇게 셋, 고수가 됐냐 음. 그런 또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수에게 바둑 포커를 배운 거는 한 1년 정도 배웠는데 그거는 그 굉장히 기초였다. 근데 그 이후로 포커를 들어간 지 3년 동안에 하루 밤낮을 통틀어서 이 책을 손에 떨어뜨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럽니다. 포커 이론책, 네. 포커의 어떤 실전 예, 네. 뭐 그런 등등에 대한 책을 3년 동안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민수 보다는 본인은 뭐 공부 안 한다 얘기를 하시지만 바둑이든 포커든 한 번 뭐가 딱 꽂히시면은 네. 셋, 이 책을 손에 놓지 않는 멤버인 거죠.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 일곱, 실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보면 아주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그 실천이 어려운 거죠. 자, 조금 진행이 네. 됐는데요. 네. 강만우 선수가 상변을 하나 응수타진을 해두고요. 네. 다시 손을 돌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변의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집에 백의 집이 여기가 있죠. 이 열집인데 지금 이 아래쪽 열집과 여기는 엇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되고 네. 여기 흙의 이 모양과 백의 이 모양이 또 엇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흙의 모양과 여기 백의 모양이 이제 서로 대항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이제 두었기 때문에 흙이 여기가 백이 열집이고 이거는 열집이 이제 더 납니다. 덤까지 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이 흙의 모양과 이 백의 모양이 어느 쪽이 크냐 이거를 가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 다섯. 그렇다면 형태는 좀 잘 어울렸다고 봐야겠는데요. 네, 지금은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이제 백도 나쁜 형태는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나쁘다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뭐 이제 알파고 입장,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좀 더 백의 손을 좀 들어줄 것 같긴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어떤 아무래도 이유일까요? 흙은 확실한 집이긴 하죠. 확실한 집의 모양이지만 발전성은 조금 떨어지고 백은 좀 불확실하긴 한데 네. 어쨌든 모양은 좀 넓어요. 자,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가 이제 승부처네요. 이쪽을 확실히 넘어가느냐, 확실히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딱 둬서 이쪽을 통으로 집을 챙겨 놓은 다음에 이 사활을 승부로 가느냐. 백의 입장에서 선택의 기로입니다. 저는 이 우상기 부근에요. 네, 호구 치는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도 정말 탐나는데요. 그렇죠. 그 자리도 급하죠. 흙이 좀 더 약간 급한, 좀 판전천중 급해요. 약간 둘 때가 네. 많습니다. 자, 차민수 선수 상면을 선택을 했고요. 네. 자, 근데 이거는 글쎄요. 지키려면 여길 둬야 되는데 네, 여기도 약간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흙의 입장에서는 뭐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간은 좀 욕심낸 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백대마를 조금 네. 신경 쓰고 있을까요? 셋, 이제 넷, 다섯.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집도 지키면서 네. 내 약한 돌도 좀 보완하면서 또 상대가 들어올 때 공격도 좀 하면서 이게 뭐 일석삼조 네, 이런 등등 네,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데 네. 이게 좋게 잘 풀릴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보지만 좀 나쁘게 해석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백이 선수가 흙이 들어왔을 때 공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도저도 아닌 수가 있고 네.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네요. 자, 강만우 선수 갈라갔습니다. 이거 받기가 좀 난해해 보이는데요. 네, 백도 껄끄럽습니다. 무작정 공격을 가자니 어떤 단곳만은 일단 잡히지 않거든요. 네. 또 잘못 두다가 이쪽이 좀 막히는 거나 이런 쪽에 돌이 오게 되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고 이 상면에 네. 집을 보호하려고 한다면요. 네. 앞서 둔 이 날일자가 좀 네. 무색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돌의 체면상으로는 공격을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체면이 항상 밥 먹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지금도 냉정하게 밑에 실내를 차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돌은 이제 고화가 돼버리죠. 네. 현실적으로 타협을 할까요? 이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차 싶을 때 있거든요. 잘못 뒀다 싶을 때 네. 냉정하게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내친 김에 그냥 가야 되냐? 이럴 때가 제일 어려운 상황인데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좀 심리적인 네. 부분일까요? 네. 근데 이런 거 신기하게 어린 친구들일수록 굉장히 잘해요. 어린 친구들일수록 냉정하게 포기를 딱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한 번 실수를 네. 하면 그 실수가 계속 좀 떠오르고 발목을 잡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게 될 때 한 번 실수를 내가 당했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 차분하게 정리를 해놓고 후회를 기약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내가 바둑이 불리졌다라고 하면은 상대도를 바로 잡으러 가버려요. 대부분. 맞아요. 아니면 상대 모양에 그냥 막 함부로 무리하게 뛰어들어가거나. 더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는 좀 차분하게 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게 해설할 때는 정말 이게 제가 잘 되는데, 저도 막상 딱 이 링에 올라가면은 네.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네. 역시 실전이 좀 어렵죠. 제가 안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뭐 좀 민망하긴 합니다. 여섯. 저희가 언제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네, 그럴 일이 번 남았어요. 없어야 될 텐데요. 네. 자, 일단 밀어 올렸죠. 또 승부를 하러 간다면은 푹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네, 뭐 승부를 한다면은 이거 늘어놓고 네. 네, 이제 이런 거 자꾸 이제 좀 건드린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뒀고 푹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흙은 여기를 깨야지만 집의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죠. 자, 강만우 선수 어느새 초읽기 꽤 사용을 했네요. 네. 이제 두 번이 남아 있습니다. 네, 승부처인데요. 여섯. 흙도 그냥 양보해서는 좀 만만치 않아요. 욕심 같아서는 좀 더 푹 들어가면 좋죠. 중앙은 흙이 단단해서 공격 당할 돌은 아닙니다. 자, 이번 네. 11라운드 굉장히 이변이 네. 많았던 라운드이기도 한데요. 자, 네. 1라운드에서는 부산 KH에너지가 네, 부천 판타지아죠. 네, 네, 일격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 KH에너지가 물론 1위 팀이고 굉장히 강팀인데 이 한 9라운드 언저리부터 약간 페이스가 좀 떨어졌어요. 연승이 좀 깨지면서 네. 약간 승률이 좀 내려가 있죠. 아마 조금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 상주 그 팀이 좀 계속 기세를 좀 올리고 있고 지금 3위를 랭크하고 있는 이 부천 판타지아 기세가 더 무섭죠. 그렇습니다. 3위, 2위, 1위에 있던 네. 이 팀들을 모두 연파를 하면서 네. 지금 3위 자리까지 탈환을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기세가 정말 무섭고요. 이 나머지 4위 한 네. 장을 놓고 이제 대결이 정말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이제 네. 3번의 경기가 남아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지금 부천의 이런 기세라면은 쉽게 꺾이지 않을 기세예요. 이런 부분은 1, 2, 3위를 나란히 꺾어버려서 오히려 플레이오프 가면은 굉장히 무서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성인삼 오늘 네.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인데요. 네. 자, 지금 여기서 늘어주면은 타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네. 아니 이게 여기를 빈삼각이 굉장히 바둑에서는 나쁜 모양이라고 하지만 빈삼각도 묘수가 될 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돼도 지금 빈삼각이 오히려 좋은 수가 되었고 축이니까 네, 삐질삐질 나가면은 되게 네. 괴롭습니다 오히려. 모양은 좀 네. 좋지 않을 수 있었는데요. 야 이제 거기까지 놓았어요. 좀 굉장한 강수입니다. 흙이 연결하기를 좀 네. 바라는 수 같아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은 흙이 이제 푹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고 끊으면은 네 일단 이 두 돌이 백이 오히려 잡히지가 않아요. 지금 흙이 도로 수가 많습니다. 네. 자 지금 안에서 사이면은 백은 주 하나, 둘, 이건 뭐 완전 다 날아간 네. 건데요. 다섯, 여섯, 일곱. 네 파고 듭니다. 네, 파고 들어갑니다. 자, 뛰는 수 대신에 미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백의 유일한 보가가 상변이거든요. 네. 그렇죠. 상병 깨지면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 집의 우위가 사라지죠. 네. 자, 이거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지금 백이 그러니까 돌에 여기 날일자로 이제 키웠는데 흙이 들어왔죠. 이거에 약간 좀 잘못을 인정하고 그냥 뒤로 물러섰으면은 차라리 나은데 여기를 뒀을 때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 보니까 예, 돌이 또 일로 오게 돼요. 네, 그러니까 흙은 반대로 이제 타고 올라갔는데 백이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백의 스텝이 좀 꼬인 네. 장면인데요. 자,
이럴 때 또 차민수 선수의 승부 호흡을 한번 네. 저희가 느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가 참 어려운데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단 길게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 가장 강수는 백도 씌워서 전체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약점이 생겨서 흑이 백이 공격하다가 반대로 잡힐 수도 있어요. 실수를 인정한다면 그냥 늘어서 두는 거고, 네, 일단 내친 걸음이다라고 하면 이제 통째로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차민수 선수도 다음 수 네. 고민에 빠졌는데요. 네. 일단 뭐 남은 시간은 모두 다 사용을 한다고 봐야겠죠. 백이 밑에서 받아준다면 흑은 또 연결이 네. 되니까요. 백은 이제 밑에서 못 받아요. 지금 그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여기 뻥 뚫리는 걸 인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게 되면은 네. 보시면 이게 묘하게 끊어지지 않게 돼서 여기 끊어도 단수 치면 못 나가죠. 흑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흑이 잘 두고 이것도 뻥 뚫어버리고 백은 이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돌이 위로는 가야 되는데 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정수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두고 나가면 어쨌든 빈삼각인데 이거를 다 참아내면은 오히려 백이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모양만 사나울 뿐 흑은 오히려 좀 즐거운 진행입니다. 백의 다음 수가 쉽지가 않아 네. 보입니다. 네. 근데 아마 차민수 오다는 뭐 이런 어려운 승부를 수없이 네,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한다면 여기서 수가 잘 안 보인다면은 아마 이 반전을 좀 꿰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최대한 빨리 뭔가 처리를 하고 네. 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자, 역시 중앙을 늘었습니다. 일단 잡으러 가는 건 위험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백도 그럼 하나 늘어두고 좀 우상기에서 응수를 물어볼 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차민수 오단 우리가 뭐 승부사다 그러니까 뭔가 화끈하게 뭔가 얘기하지만 이 차민수 오단이 이 승부를 보는 관점은 다른 거죠. 그 예전에 이제 어떤 기자가 차민수 오단에게 이 게임을 하고 네, 잃지 않는 비법이 뭐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19, 이 미국에서 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하잖아요. 근데 차민수 오단이 하는 말이 딱 하나가 있다. 돈을 잃지 않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다. 궁금한데요. 네. 뭘까요? 게임을 하는 대신에 네. 쇼핑을 해라라고 합니다. 게임을 하는 대신에 쇼핑을. 게임을 하면은 네.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지만 네. 잃지 않는 비결은 없는 거죠. 하지만 차라리 그 돈으로 쇼핑을 하면은 손에 남는 게 있다. 뭐든 지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잃을 거를 두려워하면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이제 그 얘기죠. 하나, 결국 잃지 않는 방법은 없다는 네. 거군요. 네. 네, 안 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죠. 다섯, 이런 게 있죠. 바둑을 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까? 이제 그랬을 때 네. 옛날 선배님들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다 솔깃하죠.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둑을 안 두시면 됩니다. 지금 강만우 선수가 네, 근데 안 나갔네요. 네, 늘어두었어요. 야,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나가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요? 네. 이거 좀 떨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이제 우리가 손이 덜덜덜 떨리고 뭔가 식은땀이 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차민수 오다는 이럴 때 난 떨어본 적이 없다. 네. 그런 너무 거고.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글쎄요. 지금 흑은 굳이 이렇게 어렵게 둘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사활 승부가 된다면 정말 네. 5대5잖아요. 네. 하나,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셋, 넷, 거의 나갔습니다. 자, 중앙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긴 나갔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갔어야지 백이 이렇게 못 두는데 지금 흑이 이게 어려운데 자 여기를 이제 두어달라 이게 이제 백의 주문인 겁니다. 이렇게 둬서 이쪽에 빠져나가면 네. 얼핏 보면은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먹여치고 단수치고 네, 이쪽을 두면은 네, 보시면 집이 나질 않아요. 주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흑이 못 둡니다. 이쪽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은 넉점을 버리는 게 현명한데요. 네. 버렸습니다. 네, 이게 현명하죠. 다만 그쪽이 좀 아프긴 하네요. 차민수 선수도 이 상면을 막아서 좀 승부할 네.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막아두는 게 좀 정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흑이 일단은 잘 됐어요. 뭐 승패는 잘 모르겠고 네. 형세 판단은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이 상변의 베개 모양을 통째로 일단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집도 더 많이 났고요. 네. 30초. 하나, 자, 강만우 선수 오늘 바둑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사는 선택입니다. 네. 어쨌든 뭐 약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근데 다만 흑이 약간 좀 확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집으로는 약간 손해를 봤습니다. 양팀 3지명 간의 대결입니다. 바둑은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